2011년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복지재단이 이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장애인의 수족이 되어주는 활동 지원 서비스. 하지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복지신문고에서 밝혀졌는데요. 이번 주 복지신문고에서는 활동 지원 서비스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임금 체계와 인사관리 등의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지난 26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체계 개선안과 공무원 인사관리 체계를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인사관리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도 복지 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12% 인상된 전체 예산의 32%인 6조 9천억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까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 기준을 공무원 수준의 95% 목표로 설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수는 늘지 않고 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작은 움직임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수화를 국어와 동등한 공용어로 정하고 비장애인도 수화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아 기자가 전합니다. 수화 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수화 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을 발의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의당 정진우 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26일 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화 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은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화 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언어임을 밝히고 수화 언어 사용자들의 수화 언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화 언어권 공대위는 청각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김성일 신임 회장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의 내적 성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도리 기자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제3대 김성일 회장이 지난 25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 회장은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공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2008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선수단장과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장애인 축구협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내적 성장을 계획했으며 특히 경기단체 중심 사업으로 성장의 발판을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능하면 경기단체의 법인화를 통해서 단체의 재정 자립 능력 확보와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역동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선수들을 위한 후원 유치와 실업팀 창단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신인 선수 발굴 육성을 통한 세대 교체를 예고했으며 4년의 임기 동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운영을 다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장애계가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의 장애인 공약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장애 관련 예산을 5%로 늘리고 활동 지원을 24시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6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장애계 단체들이 모여 장애인 공약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5일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서울장애인 공약개발연대 13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와 서울시 장애인 복지 업무 체계 개편,
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보장 등의 정책 요구안을 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참여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 안정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나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서울시 차원의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연대는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 근로가 보장된 중증 장애인 신규 일자리 3,000개 창출을 촉구하는 등 장애인 공약이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장애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장애인이면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장애 등급 심사 재판정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장애 등급 판정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중증도가 심각하거나 고령인 경우는 장애 등급 심사 재판정 예외 대상에 포함돼 더 이상 불필요한 재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처음 장애 판정과 동일한 장애 등급이 2회에 걸쳐 나올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애가 악화되거나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거동에는 큰 불편이 없지만 치매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2만 5천 명 이상이 내년 7월부터 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공청회를 열어 노인 장기요양보험 치매 특별 등급 도입 방안과 이를 적용한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치매 특별 등급 대상은 요양보험 등급 인정점수 체계에서 1에서 3등급 아래에 있는 등급 외 A와 등급 외 B 구간에 속한 치매 노인으로 현재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기존 1에서 3등급과 달리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방문 요양급여는 제외하는 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한 보육비용과 급식 현황 등 전국 각 어린이집의 자세한 정보를 학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서 전국 어린이집 시설과 보육교직원 직종 자격, 영유아 정원, 연관 보육계획안, 실내 공기 질과 CCTV 설치 여부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활동 지원 서비스. 이 서비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난주 복지신문고에서 짚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봤습니다.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홀로 집에 있다가 화재로 한 장애인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24시간 보장이 사회적 화제가 되면서 몇몇 자치구에서는 24시간 지원 시범 운영을 약속하는 등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의 처우는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수시로 몸에 경직이 일어나는 윤 씨에게는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활동보조인들이 하루에 8시간 이상 노동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상황. 208시간 규제를 한다 그러면요. 그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쓸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300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나머지 그게 충족이 될 수 있는 임금이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 활동보조인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면서 이용자에게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보장하려면 그만큼 활동보조인이 많아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활동보조인이 많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8,000원을 약간 넘는 시급으로는 하루에 8시간만 일을 할 경우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안 그래도 적은 시급에서 중개기관에 수수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떼거든요. 75%를 저희가 받아요. 예를 들어 8,500원으로 기준을 했을 때 8,500원 다 받는 게 아니라 25%는 중개기관 수수료로 떼는데 어느 정도 생활 임금이 된다 그러면 8시간 정도 노동을 하고 받게 되는 임금으로는 생활하기에 빠듯하다 보니 많은 활동보조인들은 208시간을 넘어서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젊은 남자들은 보다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 활동보조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젊은 층보다 대부분 이제 연세들이 좀 많으신 편이시고요.
오셨다가 이것도 힘드시니까 차라리 안 하시는, 한 달을 못 채우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대부분 여성 노동 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단순히 임금이 적은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활동 보조인들의 처우 또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은 적고 나이가 많은 활동 보조인들이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 다치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이용자가 나오지 말라고 하면 활동보조인은 다른 이용자를 찾아 여기저기 중개기관들을 떠돌아다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용자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실업자로, 이제 어차피 실업급여 자체는 어차피 센터에서 잘려야 되만 그게 실업급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뭐 이 한 센터만 보는 게 아니라 중개기관들 다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매칭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열악한 노동 조건과 고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직접 고용해서 직접 지급 방식, 직접 방식으로 해달라. 질 좋은 서비스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시급도 올려주고 처우 개선이 제일 필요하다는 게 그 부분이에요. 복지부와 활동 보조인 사이, 이용자와 활동 보조인 사이에 중개기관을 두고 중개기관의 공문과 지침만 보내는 것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직접 활동 지원 서비스를 관리해달라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노동자가 제안하는 공정성 확보와 월급제에 도입된 노동조건 개선과 이용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한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많은 의견을 듣고자 제도 개선 자문단을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교수들과 장애계 단체들로 구성돼 법률을 개정하는 데 여러 자문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활동 보조인들은 자문단에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활동 보조인은 법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소외받고 있는데요. 활동 보조인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조건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직접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보조인의 의견 또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장애인 커플 3쌍이 함께 화촉을 밝혔습니다.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결혼식장을 찾아 기쁨을 더했습니다. 제주방송 권대정 기자가 전합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나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15회 제주 장애인 합동 결혼식이 올해도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2층 예식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신장 시각장애 부부, 시각지체장애 부부, 정신장애 부부 등 3쌍의 신랑 신부들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축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예, 저희 장애인들이 이렇게 살면서 보면 결혼을 안 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분들에게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의 의미는 가정 내에서의 자리 확립, 그다음에 사회에서의 인정 이런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올간병봉사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적극 나섰으며 결혼 하객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와 기관, 관계자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장애인 합동 결혼식 이후 신랑 신부와 가족, 그 외 내빈과 함께하는 패백과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만난 지가 한 12년 됐습니다. 12년 됐는데 결혼식도 못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좀 살다 보니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번 장애인 합동 결혼식은 장애인들의 재활의욕 구취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제주방송 권대정입니다.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죠.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 선수들이 풋살과 미니야구인 티볼을 통해 함께 뛰는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경기도청 여창용 기자입니다. 투수가 없이 오직 치고, 달리고, 던지고, 받기만 하는 미니야구 티볼. 작은 축구장에서 드리블과 패스의 숙련도를 키우는 데 적합한 풋살. 승부를 넘어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성을 기르기 좋은 운동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어린이들은 학교 공부에도 소홀하지 않으면서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단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이라 보니까 좀 긴장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재밌었고 다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한 번 게임을 더 해보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축구해서 재밌고 즐거웠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메시 선수처럼 하고 싶어요. 경기도 내 지역 아동센터 내 40개 클럽의 선수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 사회성 함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체육 복지를 강화해 도민들이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체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밝고 긍정적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체육을 통해서 본인의 미래를 힘차게, 희망차게 개척하는 씩씩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는 복지와 국민 건강의 근간인 생활체육의 결합을 통해 도민의 생활체육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 GTV 여창용입니다. 노인 교통사고 예방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고령운전자 표시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남 구례에서 최초로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고령 운전자 표시제 추진 계획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전남 구례경찰서는 신체 기능의 저하로 자동차 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위해 고령 운전자 실버 마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균 구례경찰서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구례경찰서, 구례군, 구례군의회 등 5개 관계기관은 노인의 안전보호를 협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인 안전을 위해 종합대책인 노고단 대책을 구례경찰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 참고로 노고단 대책을 말씀드리며 노인의 고통 단정시킨다는 의미로 지역 맞춤형 노인 안전 종합대책인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교통안전대책은 그 일환으로 나온 것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공모한 실버마크는 구례군의 고령운전자의 차량과 전동 휠체어에 부착되며 이번 시행으로 추월, 경적, 위협 운전으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하는 교통 문화를 정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욱 요구되는 현재, 고령 운전자 실버마크제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근대사 인물 추모 학술 강연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박민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김희곤 안동대 교수의 주제 강연으로 진행됐으며 우리나라 안팎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안동의 금계마을을 재조명했습니다. 금계마을은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불굴의 저항정신과 의리를 보여주었으며 서산 김흥락을 필두로 항일투쟁의 출발점인 의병항쟁의 장을 여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6일 삼남 석유화학 한사랑 봉사단은 독거노인 23가정에 연탄 4,000장, 난방유와 생필품을 지원했으며 제일모직 여수사업장 60여 명의 임직원은 공동시설 개보수, 벽면 도색, 저소득가정 도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기업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연대의식을 갖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의 사회 문제가 갈수록 커져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거리 캠페인이 여수에서 펼쳐졌습니다.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가 주최하고 12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이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간다라는 주제로 지역 내 위기 청소년 지원 체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거리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선도해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지난 12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들 중 장애로 인한 차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아직도 수많은 편견을 견뎌야 한다는 뜻일 텐데요.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 수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